예, 안녕하십니까. 초보 기타 제작가 주명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갑자기 집안에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요. 빨리빨리 가냐고 넥 부분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넥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또 한번 또 해봐야겠죠. 그냥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해야 될 거는 그 넥 힐 부분, 넥 힐 부분과 요게 이제 바디에 낄 부분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조인트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이 바디에 들어가는 힐 꼽는 부를 원피스로 해가지고 만드시는데요. 저는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투피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피스로 하면 뭐가 좋으냐면 요 가공을 할 때 상당히 빨리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업자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것 같아서 한번 투피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건 이제 요 통로가 이제 관통하고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관통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껴서 부착을 해서 내 힐을 이렇게 끼워 보려고 할 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요 부분 높이만큼 잘라서 요 부분 밑을 아예 커팅을 다 해버리고요. 저희가 진짜 쓸 만큼만 해가지고 요거를 끼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조인트 부분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인트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곳을 다 퍼펙트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하에 다 끝내놓으면 절대 이건 건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계속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접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0, 제가 요걸 한 80mm, 보통 80mm, OM 바디가 80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80mm 정도로 했고요. 하다 보니까 요게 한 58mm 정도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요 위에서부터 58mm 남겨놓고 좀 요게 커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넥 부분은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이 좀 됐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에 끼는 그 넥 블럭을 고정값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면을 다듬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다듬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을 현재 지금 잘 보이시나요? 면이 고르지가 않죠. 저희가 톱 작업을 테이블 소 작업을 해서 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요런 면을 평탄화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끌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평탄화를 마실 때는 요 평평한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쭉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면을 따라서 오돌토돌한 면들이 먼저 이제 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더 홈 같은 데 부분을 요 끌질로 해서 파 주신 다음에 그 면을 또 기준으로 해서 또 이 반대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또다시 이제 다른 솟아있는 부분들이 다시 평탄화를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실 때 중요하시는 점이 만약에 날이 날카롭지 않으면은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를 딱 밀 때 요 밑에 있는 나무들하고 같이 이게 잘라지면서 이게 흠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이 블럭이 이 부분이 곱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칼날 작업을 하다가 이제 날이 이제 충분히 날카롭지가 못해가지고 요 이제 같이 뜯어져 나가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도 천천히 한번 밀어보시고요. 날 항상 관리 잘 해주시고 끝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조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신 다음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쪽은 잘 밀려요. 제가 이쪽으로 밀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잘 밀리는데 요 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잘려져요. 그러니까 한 요거를 50% 이쪽으로 밀으신 다음에 또 돌려서 요 방향으로도 또 충분히 50% 밀어주시고 해서
요 바닥에 있는 지금 홈이 지금 많이 보이시죠? 요거를 조금 평탄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뭐 큰 홈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와 이제 접착 부위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 요 부분 되게 지저분하죠.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위주는 평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요 홈에 껴져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탄화보다는 계속 요 홈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가면서 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양이 좀 있어 가지고요. 먼저 끌 작업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끝단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넥을 만들 지그인데 이렇게 대보면은 요 끝단이 조금 이제 빕니다. 즉, 요 끝단 나무를 나중에 이제 재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무리 없이 끝까지 밀어서 여기 버가 발생돼도 어차피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잘릴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면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끌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가장 큰 끌을 사용하세요. 이게 심도 좋고요. 무게도 있어서 밀리기도 잘 밀리고 좀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괜히 요 면보다 조그만 걸 사용하면은 더 평탄도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한번 쭉쭉 밀어볼게요. 하나 샤펠을 하실 때는 샤펠 작업이나 그런 나무 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끝에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뜯기는 것을 현상을 좀 반감시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스타트 부분을 잡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단부분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요쪽 하고요. 요쪽 면도 조금 평탄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영상 남깁니다. 아까 전에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의외로 이 넥이라는 부분이 조인트 하는 대부분이고 조인트도 해야 되지만 이런 곡률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마틴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그 CNC로 돌려버리고요. 그 밖에 좀 사람이 한 5명 미만의 소규모 공방인데 좀 유명한 공방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넥을 외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하는데 이게 깎을 때마다 이게 저희가 뭐 요쪽 머리 자르다가 요쪽 머리 자르다가 이렇게 막 계속 맞춰가면서 하면 이렇게 머리 막 다 자르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경우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놔두고 요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계속 이것만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 잠깐 조금 안 꼽혀지는데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꼽아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바닥면을 아까 전에 요놈 바닥면이 너무 평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작업을 하다가 요 끄트머리를 그 좀 많이 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끄트머리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쪽 면을 까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 공간 보이시죠? 요 공간만큼이 떴어가지고 요 공간만큼이 이렇게 보일까요? 예, 요 공간만큼이 보이시죠? 요 공간만큼이 떠가지고 요건 놔두고요. 저 요쪽 면을 좀 작업해서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낮추는 방법은 뭐 저기 뭐 대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괜찮으면은 이제 전동 사포로도 가능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mm 정도 한 1mm 이상은 날려야 되기 때문에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토부를 해서 요 길을 좀 지금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끌 작업을 해서 평탄자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동 사포로 해가지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좀 쉴 겸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 내기 생각보다 솔직히 말씀을 내기 저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내 부분이 손도 정말 많이 가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비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정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한 30분 정도 작업을 더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2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평탄 약간 거칠한 면만 좀 줄로 다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거 이제 그 넥 블럭이 이제 바디에 들어갈 거고 요게 이제 외부에 들어갈 건데 얘하고 얘 사이에는 이제 그 기타 바디라고 그러죠. 통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죠. 간격이 보이시죠? 여기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죠. 요로 들어가는 여기 여기로 이제 바디가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요 바디가 요런 식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 윗면도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아니고 실제로 할 때는 얘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돼서 그 기타 상판이 요 위로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작업해 놓은 거는 지금 노단계에서 좀 정리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부분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힐을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이 힐은 아시겠지만 여러 형태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거 되게 샤프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사각형을 유지하는 형상이 있고 또 사각형에서 약간 이제 그 중간 단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전에 만들었던 넥인데 요건 거의 사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아발론 기타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들어가 있죠. 요 사다리꼴처럼 여기서부터 쭉 직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런 게 좀 이쁜 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요 넥에서 좀 해봐야 될 게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이 라운드에서 여기가 좀 뚱뚱한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하이 포지션 잡을 때는 조금 예전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타 잘 안 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날씬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가능할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한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그를 제가 2개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 형식하고요. 요 형식입니다. 요 형식은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반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지그 그림을 그려서 이제 힐의 이쪽 부분을 조금 커팅할 때 기준을 할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요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 형식으로 만들지는 않아져요. 이게 이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 들어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좌우 대칭, 디자인상으로 좌우 대칭이 이제 요렇게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형상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가이드 개념이고 이제 실제 작업은 해 가면서 내게 어떤 쉐입으로 만들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저도 이런 기타들을 상품화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진짜 그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하면서 저도 한번 차후에 이제 어떤 넥이 가장 효율적일까, 사람이 작업할 때 효율적일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릴 때는 요 면 있죠. 요 면이 지금 제가 작업을 하면서 평탄화를 어느 정도 시켰기 때문에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지 같은 경우에는 3D 캐드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3D 캐드를 회사에서 하니까 3D 캐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놓고 있고요. 뭐 캐드 부분도 괜찮고 작업할 때는 굳이 그게 안 되면 이 정도 형상은 저기 그 파워포인트에 도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셔서 도형을 몇 개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그를 많이 만든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그를 사람의 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그를 좀 정밀하게 많이 만들게 되면 기타도 품질이 좋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들은 어떤 조인트하는 부분들이나 혹은 보통 조인트하는 부분들하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실수했는데 여기 괜찮네요. 이거 넥 상품 안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 트러스 로드끼리 지금 일직선이 아니죠. 여기 부분이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죠. 네, 요런 것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트리머 지그가 없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그냥 어떤 큰 발을 세워놓고 트리머를 밀었거든요. 밀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잠시만요. 보이나? 요런 식으로 트리머가 울퉁불퉁하게 길을 내면서 간 흔적들입니다. 요런 거를 가장 없애기 위해서는 지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그 작업을 조금 많이 하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제작자분들 보시면은 거의 지그 많이 안 쓰세요. 수작업으로. 보통 이제 클래식 기타들 많이 하시니까 지그 안 쓰시고 이제 손으로 작업하시고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게 또 편리하고 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하는 게 습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의 이제 유튜브 영상들 보면 대부분 지그예요. 그냥 뭐 진짜 뭐 별거 없으면 지 갖다 놓고 자르고, 지 갖다 놓고 자르고, 지 갖다 놓고 자르고. 근데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좋은가라는 거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되게 제가 한 뭐 20년, 30년 동안 기타를 제작을 하고 되게 퀄리티 높은 핸드메이드 기타를 만들 수 있다면은 핸드메이드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전 단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품질이 좋은 기타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반대로 나쁜 피드백들이 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그를 조금 자기
상황에 맞게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자기 상황에 맞다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설비들,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테이블소 있고 이제 트리머 있고 뭐 그렇게 드레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에 맞게 지그를 제작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요 시간 끝나고 제가 만든 지그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주는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끝났고요. 이렇게 보이실려나? 예, 제가 요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림, 예, 요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제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트러블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넥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충분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블럭을 넣어서 이쪽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커팅이 되는 바람에 지금처럼 요 넥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쉐입도 예쁘게 안 나올 뿐더러 요게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이탈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덩어리가 큰 게 이제 넥바디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요거처럼 얇은 게 붙어 있으면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들을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블럭을 추가적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나무를 붙이는 것도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류의 조금 소프트하지만 뭐 약간 밝은 색상의 넥을 붙여서 네 개 색깔을 두 개로 만드는 것도 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요 평탄화 작업을 좀 이번에는 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블럭을 붙이고 까지만 이번 주말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커팅 작업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평탄화 하고요. 나머지 블럭을 한번 붙여볼게요. 예, 일단은 작업을 좀 넥 부분 보강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나무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좀 화이트 색상의 소프트한 게 지금 애쉬밖에 없어요. 근데 애쉬를 혹시나 잘못 쓰게 되면 또 이게 강도가 그렇게 강한 나무가 아니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 뜯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공면을 까야 되는데 좀 잘못 까지면은 더 상처가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동일한 나무를 제가 샤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조각을 조금 안 버리시면 나중에 이렇게 조각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그 접착면 아까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했고 대패나 끌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런 면들을 손으로 좀 접착면을 치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샤펠이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가 많이 맵습니다. 본드 타이트 본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타이트 본드 제일 많이 쓰고 또는 요 브러쉬 요 브러쉬 맨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런 브러쉬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본드 칠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이런 브러쉬들 하나 있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한번 껴보시고 접촉면이 어디인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요 면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필 어디 갔지? 보통 연필 같은 걸로 체크를 좀 해놓습니다. 접촉면에다가 체크를 해놓는데 연필 없어. 일단은 진행해 볼게요. 여기다가 타이트 본드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브러쉬로 칠하고 이 부분에다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낄 거니까 요 두 부분에다가 좀 브러쉬를
이제 좀 바르고요.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두셔서 통으로 쓰시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좀 사가지고 다른 분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을 좀 해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집게들, 이런 집게들도 되게 한번 홈페이지 한 두세 군데를 보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집게나 지금 뭐 클램프류 이런 것들은 할인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할인을 할 때 조금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 이런 것들 할인 안 할 때 살 때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할 때 조금 사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것들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또 이쪽 면만 하면은 또 잘 안 붙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블럭을 이용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짝투리 블럭들을 갖고 계시면은 작업하기가 좋아요. 이 짝투리 작업을 뭘 작업을 할 거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면은 이렇게 러버로, 뭐 플라스틱이죠 거의, 러버가 아니고. 근데 이쪽 은 이제 메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탈 쪽이 이제 기타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기타면 메탈면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좀 손상이 덜 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안에 잠깐 놔둘게요. 이거는 조금 아까 전에 클램프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좋다, 기타에서는 뭐 이게 크다고 해서 이렇게 좋다 그건 아니고, 큰 게 이제 깊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깊으니까 그게 이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고 돌려서 옆으로 해야지 아까 다른 클램프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따가 요거는 또 잠깐만 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보통 한 무조건 4시간 이상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6시간 이상은 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넥은 다음에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이런 브러쉬들이 좋은 게 접착제가 묻었어도 이게 이제 솔이 아니고 뭐랄까, 이게 진짜 러버 같네요. 고무 제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닦아내면 바로 굳지도 않고 바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서 작업 마무리하고요. 한번 공방 청소하고 지그 영상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찍고 한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